신종호의 마켓 뷰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니 4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4분기 그리고 10월 전략에 대한 얘기를 나눠봐야 될 타이밍인데요. 이분 모시고 자세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금세 가네요. 글쎄요, 금방 가네요. 예. 네, 오늘의 주제부터 보면서 전체적인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요. 셧다운 시한폭탄, 그러니까 셧다운 리스크는 단기적으로는 좀 봉합이 됐습니다만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호재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간밤에도 약간 시장이 좀 흔들렸는데 전체적인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셧다운 리스크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쉬는 동안에 너무 많이 소화가 돼서 크게 이제 다뤄볼 내용은 아니지만 또 오늘 또 새벽에 나온 뉴스는 메카시 하원 의장에 대한 해임안이 또 가결됐다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복잡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이 글로벌 시장의 변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하나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셧다운이 되면은 어쨌든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셧다운은 미뤄졌습니다. 일단은 미뤄진 게 정확한 거고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을 결국은 통과가 돼서 우여곡절 끝에 11월 17일인가요? 미뤄진 거죠. 네, 한 11월 중순까지만. 네, 맞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단기적으로는 일단 오프된 거니까 긍정적이긴 한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새벽에 그 공화당의 강경파에는 조금 강경하게 대하고 좀 민주당을 이렇게 같이 어우르라고 했던라고 알려져 있는 메카시 그 하원 의장이 해임안이 결의가 됐어요. 해임안이 제출되면은 이틀 안에 이제 표결을 붙이는 게 원칙이라 그래서 이맘때쯤 결과가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해임안까지 처리가 될까 이런 그렇지도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해임안이 처리가 일사천리로 돼가지고 또 다른 이슈가 될 거라고 하는 확률이 높았으면은 기사가 어제 오늘 사이에 미리 나왔을 텐데 나오지 않다가 오늘 전격적으로 나온 거 보면은 해임안 처리가 결의되기 전에 해임안을 미룰까요 말까요 이런 것도 처리하거든요. 미루지 말자라고 했다는 측면에서 동상이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하원 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그러니까 중순까지 다시 협상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중재할 사람이 현 시점에 좀 없어진 거 아닙니까? 다음에서는 다음 그 하원 의장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니까 안 그래도 대치 국면인데 대치 국면이 더 강화될 수가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해임합시다라고 했고 공화당의 대다수는 해임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결국은 공화당의 강경파의 손을 민주당이 잡아주는 꼴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파는 생각하기가 아주 조금 헷갈리게 된 상황이 돼서 이게 계속적으로 양 당 간의 대치가 이루어지면은 11월 중순에 미뤄진 안이 또 협의가 제대로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것도 불투명해진 거니까 그냥 미뤄진 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언서틴티가 불확실성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 보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부정적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또 악재가 타이밍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난 우리가 그 연휴 시작 전에 초반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마이크론 실적일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곧 있으면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감지할 수가 있는데 약간 주가가 안 좋았어요. 마이크론은 그 당일날 4%까지 시장 외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평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도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마이크론은 실적 자체하고 그다음에 가이던스 현재 9월, 10월, 11월 가이던스를 보면은 그냥 미적지근했던 거예요. 미적지근했는데 뭐 조금 더 얘기하면 9월, 10월, 11월 가이던스는 약간 못 미쳤다라는 정도인데 좀 예민한 사람들 딱 들여다보면은 회복이 가격 회복이죠. 그러니까 마진 회복이 되는데
4, 4분기, 걔네 입장에서는 1, 4분기인데 9월, 10월, 11월이 6, 7, 8월보다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 아, 회복이 늦어진다. 그러니까 마진 영업이익이나 그러니까 EPS로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가이던스를 주는 바람에 그 당일날 다음날 바로 4% 빠졌다가 그 다음에는 다음날 다시 4% 복귀를 했거든요. 네. 회복한 거는 그래도 전망을 전반적으로 시간만 지나면은 서버나 뭐 휴대폰이나 이런 것도 내년에는 구조적으로 반도체가 좋아질 거다라는 자신감 내지는 그 낙관적인 그런 톤을 유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또 그 낙관적인 톤의 무게 중심을 싫다 보니까 시장에서 헷갈릴만 한 거예요. 그래서 심플히 얘기하면 아주 똑같은데 첫 번째 회복은 생각보다 느리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 뭐 이런 얘기고 우리가 비록 우리라는 건 마이크론 입장입니다. 비록 삼성이나 하이닉스보다 뒤졌지만 이 얘기는 안 했지만은 AI용 HBM 메모리를 적극적으로 할 거다. 여기에 투자가들이 조금 무게 중심추를 좀 옮겨가면서 네. 주가가 빠진 걸 다시 회복했어요. 근데 더 못 올라가는 이유는 앞전에 말씀드리려 했던 건데 매크로 이슈도 있고 유가는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국채 금리가 그렇죠. 4.67이 넘어가니까 긍정적인 톤, 시간만 지나면 좋아져요라는 그 톤조차도 주가를 끌어올릴 정도는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한 정도의 실적과 가이던스 임팩트였다라고 볼 수 있어서 아마 삼성전자 실적도 나오겠습니다만 별로 기대치를 않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오피셜리 확인되는 숫자가 아니고 톤이 확인되는 이번 10월 말에 삼성 하이닉스 넘버에서 코멘트까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긍정적인 톤을 받아들이고는 싶은데 반영은 못 시키는 그런 애매한 상태로 주가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로 아마 만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갖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반도체 가격이 9월부터 약간 오르긴 했는데 현물 가격이요. 지금 4, 4분기잖아요. 4, 4분기 가격의 상승률이 한 3%에서 5%보다 높아야 되거든요. 네. 높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 마이크론처럼 분기별 실적 개선 추세가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이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반도체 가격이 QOQ 5%보다 더 올라가냐 마냐. 예.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그 이제 가스워크로 예. 한 3, 4주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급 업체들 위주로 감산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자연적인 감산을 통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좀 방어하려고 했는데 그 반등폭도 좀 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리스크가 있고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지만 수요를 또 보장할 수 없는 게 미국은 지금 경기 침체 얘기가 다시 또 네. 불거지고 있고 금리도 높은데 유가도 높아져서 사실 수요단을 많이 흔드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삼성전자 가이던스 나오고 10월 말에 실질적인 어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오는까지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거는 아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반도체 업체 간의 뉴스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해지는 게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방향과도 같기 그렇죠.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렸는데 또 번외로 또 반도체 업계 이슈 하나 좀 더 다려보면 최근에 이제 칩포 동맹인이 이제 대중국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하고 미국의 어떤 뭐라 할까요? 협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최근에 미국과 일본의 어떤 낸드 플래시 업계의 합병 이슈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일본의 마이크론 공장 보조금 지급 같은 이슈가 있는데 이게 공급단에서의 밸류체인이 변하거든요. 네네. 우리나라의 국내 반도체 업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려면은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낸드가 삼성 하이닉스도 사실은 뭐 1등이건 3등이건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엄청난 적자이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휴대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좀 더 경기 민감된 섹터잖아요. 네. AI, HBM하고도 관계가 없고 가장 취약한 게 낸드거든요. 낸드. 그러니까 이제 삼성 하이닉스 말고 낸드 쪽에서 어떤 컨솔리데이션이 일어나는 건 긍정적인 거예요. 네. 근데 당장 임팩트는 크지 않고 두 번째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기술적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서 일본에서 공장을 짓고 보조금을 준다는 거는 사실은 TSMC라는 그 회사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회피하거나 좀 완화시키려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어요. 근데 이걸 만약 일본이 그럼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한 5년, 6년 뒤에 일본이 어느 정도 기술력을 다시 회복하면은
한국에 다시 좀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 일본이 경쟁력에 부합하면은 예를 삼성전자가 파운드를 좀 치고 나가려는 게 25년, 26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인텔이 미국에서 얼마나 성장성을 보일지도 퀘스천이긴 하지만 하나 신경 쓰는 게 있고요. TSMC 말고. 근데 일본마저도 27년, 8년도에 뭔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어떤 씨앗을 미국의 힘에 의해서 일본에서 생긴다면.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아까 낸드랑 전혀 다른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삼성전자의 반도체 파운드리 푸시에 있어가지고 또 하나의 그 서드 포스 파티의 그 경쟁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봐야 될 이슈지만 신경 써야 될 이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업계 컨솔리데이션이나 재배치는 우리도 열심히 하면은 직접적으로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건 아닌데 중장기적으로는 신경을 쓸 요인으로 남아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참 장기적으로 경쟁자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네. 그렇게 좋은 뉴스 좋은 뉴스는 내지는 아니죠. 네. 아, 우리나라도 사실은 좀 움직임이 조금 기민하게 가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챙겨보다 보니까 지금 몇 가지 질문 속에 시장이 상당히 어렵다, 네.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들이 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을 맞아서 사실은 새로운 기분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싶은데 오늘도 아마 시장이 좀 예상컨대 하락해서 네네. 출발하지 않을까. 어저께 홍콩 시장도 3% 가까이 그랬죠. 급락을 했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내내 열렸는데 계속 하락했어요. 계속 파란불이었고 간밤에 미국도 또 급락을 해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코스피가 이제 2,400 초반까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바닥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2,500은 이미 내준 상황이고 추석 연휴 이후에 조금 원래는 추석 연휴 전에 시장이 좀 하락했다가 추석 연휴 이후에는 좀 반등한다. 네. 이런 20년간의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시장을 이제 좀 투자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 시장의 반등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반등하기 전에 일단 내려가고 볼 것 같아요. 내려간다. 제가 원래 그 추석 전에 원래 전망을 봤을 때는 2,420에서 2,600 올해입니다. 2,420에서 2,600. 2,600 가면은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고요. 좀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네,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2,400 초반까지 밀리면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지금 간밤에 그 며칠 사이에 나온 것 중에서 미국 내에서의 갈등, 그 다음에 무엇보다 국채 수익률이 제가 높죠. 봤던 4.67 정도의 스레시홀드를 뚫었기 때문에 이게 안착이 안 되면은 안착될 때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고 네. 그 저점을 좀 더 낮춰야 될 것 같아서 기술적으로는 2,400이 잠시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시고 저점 매수를 생각하시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2차 전자와 반도체잖아요. 네. 반도체 쪽도 이번 달 지나갈 때까지는 마지막 주까지는 좀 그 매수 타임이나 이런 것을 좀 보수적으로 최소한 많이 분할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걸 감안한다면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렇게 따지면은 아마도 내려가는 폭이 제가 추석 전에 답은 이 포인트보다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뭐 2,400 초반 내지 2,400도 깨질 수 있는 깨질 수도 상황이기 있죠. 때문에 네.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기민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10월부터 시작이 됐을 때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한 아까 뭐 얘기는 주셨지만 네. 그래도 좀 챙겨볼 만한 섹터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있다 하더라도 다 하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섹터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이런 섹터를 갖고 투자 전략은 네.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될지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반도체가 한국 시장을 무너뜨리지는 않고 지탱을 한다 그러면은 네. 여기서 뭐 한 3, 4% 이상 빠지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매우 천천히 올라오고 매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올해 내내 가장 많이 쓴 게 이제 그 달팽이가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건데 네. 달팽이가 추락만 안 하면 다시 올라오긴 할 거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한참 걸릴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지금 당장 이번 달에 이슈가 되는 거는 그 중국 인바운드 스토리. 중국. 중국이 그 해외 그 여행 가고 한국이 얼마나 왔으며 이런 데이터들이 다음 주부터 나오잖아요. 이것이 가장 클리어한 어떤 확실한 단기적인 기댈 곳이다라고 보여져요. 여기서 화장품일지 면세점일지 카지노일지는 넘버에 따라 달라지고 네. 실질은 다만 그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배당 관련된 주식이 버티는 정도일 겁니다. 배당. 그다음에 실적이 너무나 뚜렷한 주식, 자동차라든지 일부 은행주, 그다음에 6호 관련되는 주식을 말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점 매수의 타이밍과 그 기간을 좀 넓혀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상방의 압력보다는 하방에 그렇죠. 조금은 열려 있고 그래도 반도체가 조금은 지탱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10월에 눈에 보이는 모멘텀 이를테면은 중국 6커 중에서도 이제 뭐 면세점일지 카지노일지 뭐 화장품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조금은 개별 종목에 집중하고 그 배당이라는 안전판이 있는 자동차나 은행 일부 종목에 그렇죠. 좀 관심을 두자. 이렇게 10월 첫 스타트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그런 시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